전술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스웨덴 SOG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실전 경험과 훈련 강도로 엘리트 부대원들인 이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 훈련하러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 한가득한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그들은 군사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이브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SOG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이브입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해군의 특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작전을 다루며 적의 해안으로의 침투, 제거, 구조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에서 저는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항상 모든 작전에 진심으로 투입하고 최근 스웨덴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부대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에는 우리 부대 말고도 SOF, ST, SHG 등 여러 특수부대가 많은데요. 부대별로 각각 5명씩 차출해서 한국에서 707 특수부대와 전술 경합을 한다는 일정이 잡혔는데요. 저희 스웨덴 특수부대들과 경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저희가 한국까지 넘어가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경합을 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닌 저희 스웨덴 특수부대가 한국까지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들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하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과 저희는 경합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의 침략을 당하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부대 대표로 차출되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16시간이라는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는데 입출국 장소에 많은 인파가 소란스럽게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단체로 한국에 넘어온 여행 관광객들이었고 그들은 공공장소임에도 엄청나게 떠들어 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입출국 대기 순서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관광객 중 한 명이 줄을 대기하고 있으면 그 앞으로 일행들을 계속 새치기 시켰던 겁니다. 저희보다 앞에 있던 한국인이 그 모습에 공항 직원에게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희 스웨덴에서는 저런 사람들과 엮여봤자 좋을 게 없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요. 얼마 되지 않아 공항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고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은 중국인이었고 그들에게 경호원들은 중국말을 써가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경호원인데 어떻게 중국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나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와 이번 특수부대 합동훈련건으로 왔느냐며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하였고 그분이 저희를 인솔하는 와중에 궁금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는 원래는 군인 출신인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공항에서 경호 업무를 하고 있으시다고 했어요. 중국어, 영어, 스웨덴어까지 구사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입출국 절차를 밟는데 저희 스웨덴에서는 없는 시스템이 있어 신기했어요. 너무나도 빠른 입출국 절차와 특히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 여권이 아닌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저희 스웨덴에서는 1시간 걸릴 입출국 절차가 한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수화물을 받는 과정 또한 너무나 간편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고 왜 우리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면 따라는 하는 게 좋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인솔하에 군부대로 가야 했지만 지금 일정상 2시간 정도 대기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잠시 머물러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공항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줄 알았는데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어메이징한 한국에 놀랐어요. 공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샤워,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최신식 시설과 엄청난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임무 특성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보고 많은 공항을 겪어봤지만 이런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진 건 정말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저희가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지만 군 관계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무료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해외 파견을 가도 그곳에서의 일정간의 사생활의 비용은 사비로 해야 했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관계자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편안한 잠자리와 함께 즐거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관계자님께서 식사를 하고 군부대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저희를 어느 산골 쪽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어느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식당이 참 허름하고 나무로만 되어 있는 특이한 건물 구조의 형태였어요. 공항에서 엄청난 크기와 현대적인 건물과는 너무 상반되는 그런 건축 방식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안에는 호수랑 엄청난 나무들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마치 공원을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좌석에 앉았고 메뉴가 나왔는데 뚝배기에 닭 한 마리가 있더군요. 저희는 이게 어떤 음식인지 물어봤고 한국에서는 이걸 삼계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인삼, 대추 등 체력 회복과 기운을 내주는데 좋다는 재료들과 닭 안에는 찹쌀이라는 밥이 있으니 닭을 다 먹고 국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삼계탕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과 어떻게 닭 요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맛도 맛이지만 자연과 함께 먹는 느낌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다 먹고 후식으로 한국식 쌀 요리인 인절미라는 떡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어메이징했죠. 그렇게 정말 특별하고 맛있는 경험을 하고 저희는 군부대로 이동하려는 과정에 대원 중 한 명이 핸드폰을 인천공항에서 머물렀던 휴게 공간에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원은 그 안에는 아내와 자신의 딸 사진이 있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었어요. 군 관계자님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어딘가로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3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는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공항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관계자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저희를 진정시켰어요. 그러고는 전화가 왔고 핸드폰을 찾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마 저희 스웨덴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데 관계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있는 조금 특별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절대 탐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카페에서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리를 비워도 그 물건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광경에 도대체 한국에 와서 몇 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핸드폰을 되찾고 드디어 전술 경합 훈련을 하러 군부대로 이동했어요. 아무리 시설과 시스템, 인프라가 한국이 좋다고는 하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저희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차고 갔어요. 거기에는 최첨단 시설들과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이미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대는 한국에서 군사력만큼은 지지 말자는 의지와 함께 전술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특수부대 2곳과 저희 스웨덴 특수부대 3곳은 각각의 거점에서 시작해 서로의 기지를 탈환하는 5팀의 경쟁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특수부대팀이 스웨덴 SOF 특수부대팀의 거점을 탈환했다는 메시지가 울렸어요. 저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황했어요. SOF 특수부대는 저희와 훈련 성적을 나눌 때 항상 1, 2위를 다투던 팀이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한국에 점령당했다는 소리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의 특수부대 2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생각보다 그들의 탄탄한 조직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했고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팀장은 실전 경험이 많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 팀 또한 실전 경험은 밀리지 않았고 대치 끝에 저희 SOG 부대는 한국 특수부대 2팀을 제압하였고 그와 동시에 한국 특수부대 1팀도 ST 특수부대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저희 SOG팀과 한국 특수부대 1팀만 남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빠르게 공습으로 정비하기 전에 그들의 거점을 공략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미리 대비해놓고 간 그들의 트랩에 저희는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승은 한국 1팀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저였기에 너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단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은 부끄러웠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고 있던 저에게 한국 부대 팀장이 다가와 저에게 한 수 배웠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났지만 그들의 깨끗한 페어플레이 정신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얕잡아봤던 한국을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해 과소평가했던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설, 문화, 시민의식까지 배울 게 너무 많은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을 무시했던 스웨덴 엘리트 군인이 한국에 와서 국방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게이브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좋은 점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